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직권 선언을 했다가 또 일요일 만에 금세 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어요? 그 사람 나 이제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정치 뭐 구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솔직히 금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돌아오는 거는 이거 사전에 좀 그럴 요량이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금요일 날은 그만둘라 그랬는데 일요일 날 제발로 온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양반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금기 일례할 리도 없고 아니, 왜 돌아왔어요? 갈 때는 무슨 마음이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언론들이 잠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고 여의도 근처를 이렇게 대회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잠적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옛날 지역을 그런데 따져도 와서 예. 또 잘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충북지사. 아니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했던데 컷오프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이 아주 잘했다고 하는 배경에는 뭔가 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이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네. 공견이라도 네. 그분이 정당한 그런 충북지사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12.3 개엄 후에도 그러한 일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 제가 뭐 김영환 충북지사하고 개인적으로 물론 좋지는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그 이정현 위원장이 거기를 공천 배제를 하는 걸 보고 넥스트 다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동혁 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현은 안 나가는데 아니 뭐 출마 안 하겠지만은 네 전권을 당대- 발휘해서 당 대표 올라가라 이런 소리 해줬으면은 네 그래도 좀 괜찮죠. 아니 우리 구영삼에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권에는 늘 이렇게 약속 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증별했다가 일요일 날 정권을 준다고 복귀해가지고 월요일 날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이런 순서를 봤을 때 정말 뭔가 황당하죠. 좀, 이례적이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독특한 면이 없진 않아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남의 현역 의원들을 뭐 이렇게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공관위 내부에서 이견도 있었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의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윤호경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다음에 윤호경 세력들에 대한 어떤 청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네. 연락을 끊기 전까지. 근데 이 호남 출신의 공관위원장이 영남 이 현역들 특히 영남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시도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일단 알려지기로는 그걸로 알려진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이 주목하고 큰 사건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가 가장 컸기 그랬죠. 때문에.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분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지금 호남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영남의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컷오프하는 부분 이거를 해야 어찌됐든 혁신 공천으로서 내가 이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그렇네요. 남는데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든 이 모양새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는 문제가 이게 참 보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당내에 혁신을 실천할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심위원장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했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다라는 거고 복귀하자마자 첫 작품이 지금 김영환. 예, 잘랐다는 거예요. 잘 잘랐어요. 그거.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이 어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잘랐다고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김영환의 최근 모습 충북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충북지사가 된 모습만 아실까봐 좀 서설을 좀 드리면은 이분이 조사를 해보면 김문수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죠. 그렇죠. 연대 치대 재학 시절에 2차례 학교에서 제적도 되고 그러다가 20개월과 징역도 살았습니다. 나중에 노동운동 하다가 시인도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정치를 새정치국민회의 발기인으로 김근태 전 의원과 참여를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심지어 2001년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당의 옷을 달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러서 지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못 하실까봐 지금 제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유 우리 진행자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아무튼 진짜 그렇다는 시도 잘 거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공감 못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김영환 지사가 올렸던 페이스북 SNS 글과 오늘 올린 글이 대비가 돼서 참 웃겼는데 이틀 전만 해도 자기가 목단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얘기만 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본인 글 중에 한 대목을 네. 소개해드리면은 오세훈 시장은 네. 공천 신청하시고 당의 결정에 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틀 전에 글을 썼어요. 오늘 컷오프 됐잖아요. 특정일 정해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지금. 유권자들이 얼마나 웃길까 이게 보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다릅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잠적한 것도 이상했지만 돌아온 것도 이상했는데 첫 일을 타자로 컷오프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고 그 다음이 지금 대체로 언론 보도 오늘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부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박형준 부산시장 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국힘 공관위가 좀 엄청 시끄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지지율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 시키자라는 그런 일부 공관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건 너무 강한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부딪혔던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그런 어떤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박형준 시장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요런 쪽에 있는 현역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일단 다 컷오프하거나 교체하는 방침을 아마 세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충북지사 컷오프하는 거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그럼 누구를 단수 주냐? 음. 그럼 혁신이라고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은 부산 예를 들면 박형준하고 주진우가 입후보였는데 삼선 도전한 박형준을 자르고 주진우를 단수로 올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혁신 공천이다. 박수를 칠까요, 의원님? 아니죠. 그래서 공관위원들도 경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박수 치죠. 주진우 의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한 자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우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데 거기가 하나 비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뭐 조국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던데 주진우 의원 자리도 되면은 하나 또 해운대까지.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박수 친다. 네. 주진우 의원은 이 그림을 왠지 안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이게 뉴 노멀이에요. 진짜. 뉴노멀이다. 네. 네. 이게 뭐 그 현역을 친다고 해서 혁신 공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신인을 안 친다고 해서 이게 혁신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그렇죠. 주면 네. 물론 정치적 의도는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주게 되면 전 방통위원장을 주게 되면 재보선 자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한테는 변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뭐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주진우 의원을 주는 문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에 주는 문제 이게 혁신이겠냐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원칙도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속칭 기사를 써야 되는 언론 입장에서는 야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야마를 잡기가 어렵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 그리고 이제 호남 공관위원장이 왔으니까 사실은 영남 대수술부터 시작을 해야지 모양새가 그렇죠. 좋은 건데 그걸 못하고 나갔다가 충북부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제 대구나 경북으로 가는 분위기가 오곤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진 기득권에 굉장히 강고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이 이걸 뚫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정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장동혁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거고 결자 해지에 대한 책임도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마 하더라도 차도살인 형태가 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겠다는 예.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나 경북에서 공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비화가 될 경우에 그 틈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강력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까지 거론되는 사람이 딱 한 분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맨 먼저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나가줘야 된다. 그러고 당선된다. 그러면은 17개 통합전이죠.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지사 하나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만은 대구 경북 통합시켜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그런 좀 희망적인 기사가 났고 여기에 상도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배짱 없어 못 나갈 것이다. 부인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노무현을 생각해라. 노무현을 노무현이 생각해라.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하면은 대통령이 됐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좋은 인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번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구영 선배는 또 김부겸 전 총리랑 과거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주변의 분들도 많이 아는데 솔직히 출마 가능성은 좀 얼마나 점치십니까? 저는 지금 스코어로 보면 거의 90% 이상 된다고 보는 90% 나온다? 정황이 뭐냐면요. 네, 정황이 제가 뭐 자주 연락도 하는 편이고 안부도 묻는 편인데 전화 콜백이 없어요.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전화 꼴백이 없다 지금. 이거는 엄청난 일. 이건 어? 뭔가 장고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양평을 한번 쳐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글을 유난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오래된 측근들이. 네. 이거는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황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도 자주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마 촉구 추진위원회 이런 게 대구에도 생기고 뭐 양평집까지 이제 갔다 오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왜 노무현 정씨는 맨날 험지 출마냐. 다른 것도 많은데 네. 왜 김부겸한테는 그것만 요구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김부겸이 고향이 대구니까 그러는 거지. 경북 상주. 상주야.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근데 이제 아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신도 알 거예요. 지금 출마를 맞아요.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밀려서 하느냐 이 요구를 받아서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죠. 비판받았던 게 화로동선 정치 아닙니까? 필요할 때 없고 찾으면은 엉뚱한 데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으시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시되 이게 이제 당과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공과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 앞에서 이게 민주당이 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민주당 대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체 룸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중앙 정치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요구를 하면 할수록 TK나 PK 후보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유권자들은 또 민주당 유권자들만 있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후보들이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관계들이나 상황들을 다 고려하신 다음에 아주 그 뭐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미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낙선도 됐지만은 대구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게 효과적이다 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박정희 차장을 할 때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저한테 전화 와요. 형님, 대구의 특수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총리의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당에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뭔가 모셔오는 방식을 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정치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모셔올 때도
기품 있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 이런 말씀하시는 잘해줘야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김부겸 전 총리는 경기 군포에서 이제 삼선 의원을 하다가 2012년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 나갔죠. 졌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 또 대구시장 나갔죠. 또 졌습니다. 그랬다가 16년에 수성갑 나가가지고 누굴 이겼냐? 김문수 후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겨가지고 민주당이 대구에서는 30여 년 만에 정말 국회의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일궈냈기 때문에 지금 그 성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나갔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뿐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솔직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